자기관리 스터디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트르입니다. 제가 오늘 자기관리 스터디 첫 번째 발제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자기관리 스터디에서 개괄적인 설명,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장 큰 것을 하나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올리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 발제할 내용은요. 자기관리 스터디를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송과 그때 같이 올리게 되는 하루에 대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 편에 올리는 하루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해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요. 자기관리 스터디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관리 스터디를 왜 하시나요? 주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점점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관리 스터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관리 스터디를 통해서 왜 근데 하필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들게 꼭 규칙을 지켜가면서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죠. 혼자 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서로 발전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하는 게 혼자 명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엄청난 철학자나 천재가 아닌 이상 명상을 하거나 혼자 성찰해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 생각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도 혼자 운동을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면 그 옆에 누가 봐주면서 누군가 나에게 운동을 안 하면 비판할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운동도 물론 자기관리 스터디의 항목 중 하나고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자기관리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관리 스터디에서 목적이 자기의 발전과 성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자기 발전과 성찰을 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하려면 자신을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우리의 상호작용은 감정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에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의를 차리지 않고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밖에서 사회적 예의를 전혀 차리지 않고 감정적 상호작용을 하느냐. 일단 감정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무조건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이 한 행동들이 왠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규칙을 지키면서 때문에 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비판할 근거는 없죠. 솔직히 규칙 최소한 거 다 지켰는데 왜 비판을 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저 사람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밖에서는 그냥 잘 못 말하죠. 친구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조별 숙제 했는데 조별 숙제에서 할 건 다 했는데 진짜 완전 하기 싫어하는 거 한 것 같아. 근데 기분은 나빠. 근데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근데 감정적 상호작용에서는 그걸 모두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거는 무조건 물론 되고요. 설득을 시켜야 하니까 저 사람한테 너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받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런 이름들은 우리가 하는 스터디에서는 가명을 쓰고 진짜 우리의 현실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걸 설정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 걸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생각한 대로 던지면 되는 곳.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 자기 약점, 그리고 자기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런 드러난 약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비판하겠죠, 계속.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약점을 비판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이 보이는 약점을 계속 비판하고 자신도 비판받고 근데
이 비판받고 자신을 드러내고 약점을 잡히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칭찬받아서 발전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받아서 이 사람 잘했어 이러면은 잘한 걸로 그냥 끝이지. 너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고칠 여지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일단 자기관리 스터디에서 발전과 성찰을 더 잘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단 자기관리 스터디에서 감정도 상호작용하는 걸 알았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 발전과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되게 좀 지금 말한 게 솔직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런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다 딱 드러내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아침에 테마송 올리고 자신의 목적을 올리고 그리고 하루에 대한 느낌을 올리고 이게 자신 드러낸 거죠. 자신을 그냥 이 목적을 올리는 거고 자신이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평가를 그리고 그 마지막 끝난 날 평가를 할 때 그 올렸던 목적에 대해서 올렸던 느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오늘 하루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 아니면은 오늘 이거 다 했어. 오늘 아싸 끝났다. 이걸 올리면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죠. 이 목적과 평가 두 개를 같이 동시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거 있죠. 조마다 조별로 짜 넣었던 거 있었죠. 그 조별로 짜는 거마다 다들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하게 했어요. 그 필수적인 상호작용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목적과 평가에 대해서 그대로 자신의 느낀 걸 드러낸 거예요. 물론 아마 대부분 진심으로 솔직히 인간관계에서 칭찬을 해준다고 했을 때 친목 관계일 때 위로를 해주려고 칭찬을 하죠. 솔직히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친구가 뭘 완성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친구한테 너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누가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는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동조는 할 수 있어요. 동조는 할 수 있는 걸 동조하는 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드러내다 보면은 분명히 불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까고 싶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서 그 사람을 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까줌으로써 그 비판받은 사람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비판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해 줄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되게 처음 말했듯이 그대로 약점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니까 내가 되게 우유부단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팔랑귀라는 거 이런 게 다 드러날지도 몰라요. 너 전에 그렇게 말했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말해? 너 전에 이거 한댔잖아. 오늘은 또 이거 안 했네? 이러면서 자기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깨닫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동안 쌓였던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비판과 평가 그리고 자기가 드러낸 이런 것들이 다 쌓였어요. 이런 걸 통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모두 일주일마다 하는 스터디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할 건데요. 오늘부터가 진짜 정기적 스터디 발제의 본격적 시작인데요. 일주일마다 스카이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했던 것들 호스트가 가장 모든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차곡차곡 자기의 성찰과 발견과 발전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자기관리 스터디는 좀 더 자기 발전을 수월하게 하자. 근데 나 현실 세계에서도 굳이 이런 스터디 아니더라도 현실에서도 그런 발전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 발전 이루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잖아요. 좀 더 우리는 빨리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생이고 바로 이제 사회에 나갈 것이고 재수생이고 바로 대학생 될 것이고 병신인 채로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터디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현실에서 못 이루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성찰해본 시간들이 있다면 아마 그 시간들은 되게 내가 상처를 입거나 내가 친구랑 대판 싸웠거나 내가 아니면 배신당했거나 되게 힘든 기억이었을 때 많이 성찰을 하죠. 주로. 내가 비판받았을 때 성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내 잘못을 깨닫고 아 나는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죠. 친구랑 대판 싸우는 경우도 엄청 드물고요. 쌓이고 쌓였다가 겨우 폭발하고요. 그리고 그 싸우고 난 뒤에 후유증도 굉장히 강하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싸우고 나서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싸우고 비판을 받아도 그거는 가상세계에서 있었을 뿐 그냥 온전히 내 성찰만 하게 되고 내가 그 현실에서 그 피해가 계속 지속되거나 피곤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피곤해 보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들을 하는 것이고 자기관리 스터디를 하는 것이고 자기관리 스터디의 특성보다는 좀 스터디 전반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스터디 포럼의 전반적인 스터디들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럼 여기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그걸 다 드러내는 거죠. 1일 평가나 아니면 주간 계획서에나 아니면 해마송 올릴 때 같이 오늘의 할 일, 오늘의 목적 하고 올리는데 자기가 얻고 싶고자 하는 걸 올려요. 아니면 자기가 인지하고 싶고 성찰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요. 그러면 그에 대해 상호작용이 달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관리 스터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들이 주로 뭐가 있는가?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 개인마다 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우리가 올리는 운동과 저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운동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까지 모두 다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운동에서 오늘은 난 체력이 약하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 그리고 내가 할 일 하는 거 주간 계획서에 운동을 죄다 올려요. 운동하는 걸 올리고 내가 운동 안 했으면은 막 운동 못했다 올리고 그럼 사람들이 너 운동 맨날 한다면서 왜 하지도 않냐 뭐 이렇게 누가 문 열어놨냐 아씨.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네 점점 그렇게 하면서 운동 못하면 까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운동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판받는 건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 너 이렇게 계획성도 없냐 이렇게까지도 막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체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오하게 가면은 오늘의 목적이나 목표나 담벼락 같은 데에다가 오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려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아주 공감이 결여돼 있고 기계인간 같고 남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이해 못했으면서도 이해한 척하고 사기치고 자발성도 결여돼 있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런 것만 한다. 이런 애가 너무 싫다. 맨날 올려요. 그리고 오늘 하루 목적에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한 척 하지 말기 이렇게 올려요. 이해 못했으면 이해 못했다 말하기. 그리고 남이 말했던 거 빼먹지 말기. 제대로 안 읽었다는 뜻이니까 제대로 이해 못하고 했던 뜻이니까 빼먹고 이해했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올려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오늘 하루 종일 그거를 계속 고민한 다음에 결과를 올리는 거예요. 결국 또 그렇게 했다. 진짜 나는 이거 되게 심각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올리든가. 아니면 나는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언어에서 뭐 실수를 안 했다. 아니면 뭐 남이 말하는 거 논술에서 쓰라는 거 그대로 실수 없이 이행했다. 이런 걸 올리든가. 그걸 통해서 남들은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고 공감 못하면 뭐 어떻게 사냐 에서부터 그거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 너 그걸 왜 하려고 하는데 에서부터 계속 질문 던지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비판의